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테크, 재테크 시작합니다. 시즌 3 27강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한 10가지로 한번 나눠서 달력에 찢으실 분은 찢으십시오.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는 상속세 증여세를 불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 하나의 어떤 왁스라는 가수가 머니라는 노래를 부를 때 와닿는 기절이 하나 있는데,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거리. 또 나도 좀 상속세를 내더라도, 증여세를 내더라도 좀 흙수저를 좀 벗어나서 다이아몬드 수저는 못 되더라도 금수저랄지 은수저로 한번 대봤으면 해가지고 부러워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과거보다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가지로 어떤 것들이 고민인가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는 저는 상속세 증여세는 상증법 그러죠.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는 하나의 일상화하자. 일상화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거죠.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물론 양도소득세도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절세 전략을 짜기는 굉장히 힘들죠. 적어도 심지어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추정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1년 안에 사망자가 1년 안에 2억을 넣었다 갔다 썼습니까? 2년 안에 5억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정해서 그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는다. 그 다음에 단기 상속 재공제일이라다 그래서 10년 단위, 5년 단위, 적어도 2년 단위 이러는데, 우리가 증여는 얼마든지 플래닝을 짤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딱 구별되는 게 뭐냐면, 증여세는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내가 1개월 내에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증여세는 취소가 가능한데, 상속세는 취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기 이전에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 불가능. 물론 취소할 수도 있지만 플래닝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나이가 한 70세 됐어. 한 75세 됐어. 꼭 이런 방송을 하면 그럼 내가 10년 후에 죽으란 소리야, 이런 뜻이 아니고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사시든 200세를 사시더라도 이제는 상속세 증여세를 일상화한 세금, 우리가 요금이라 그러죠. 요금, 세금이 아닌 요금, 전기세, 또 수도세, 이런 것은 일상적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뜻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일상화 시키자, 이런 겁니다. 어느 집이든 가지 상속세랄지 증여세, 특히 상속세를 낼 집안은 항상 싸움의 소지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각으로 아무튼 플래닝을 짜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2, 3년 전에는 내가 상속재산 내가 다 합해봤자 나는 상속세 낼 거 없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이 좀 올랐다던데, 우리 집 사는 분양권이 좀 올랐다던데, 주식이 좀 올랐다던데, 골프 회원권이 올랐다던데, 여러 가지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일상화된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다. 물론 외국에는 상속세 없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가 높잖아요. 30억만 넘어도 50% 이상을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상화된 세금이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는 지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상속받을 사람이 다수가 되죠. 뭐 예컨대 배우자, 뭐 아들이 두 사람, 딸 이랬다면 이제 네 사람이 어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그냥 지분으로 하고는 거 있어요. 지분 등기.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지분 등기는 항상 다음에 팔 때나 어떤 다른 타인에게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또 인감을 다 떼어줘서 매도용 인감을 다 떼어줘야 되고 또 그때 가서 덜 갔니 더 갔니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지분 등기를 하지 말자. 지분 등기 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구별 등기를 하자. 처음부터 싸움을 한번 벌여버리는 게 낫지. 지금 배우자 1.5, 큰형님 1, 작은형님 1, 뭐 나 이렇게 해서 지분 등기를 해놓은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네 것 내 것을 소유권을 확실히 해놓고 가자.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게 또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게 또 욕심이 더 생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분 등기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토지가 있다. 그러면 뭐 동창생들끼리 지분 등기를 해놨다든지 우리가 구별 등기하고 지분 등기하고 개별 등기는 완전히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처음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해놓지 말고 처음부터 따로 국밥으로 따로 가지고 있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상담을 해본 지분 등기 해가지고 또 한 번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지분 등기 처음부터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 상품 중에 뭐 망자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대별해 보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이따 제가 한번 그 10개를 구별해 보겠지만 대별해 보겠지만 되도록이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자산 현금이랄지 뭐 현금 예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에 대해서 상속 공개를 이용하는 방법. 꼭 부동산만 우리가 상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크게는 2억까지 공개도 되고 뭐 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2천만 원짜리 하고 그다음에 순금융자산 20%가 큰 것을 적용한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순수한 현금, 예금 자산도 금융자산으로 만들어서 그럼 그때 죽을 때 그래라. 그럼 내가 죽을 때 그렇게 현금화 시켜놓고 죽으란 소리냐? 그렇습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제가 상속세 하다 보면 죽음이 생각나기 때문에 참 그 말은 뭐라 그러지? 아무튼 내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금융자산에 대해서 상속 공제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금도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이런 겁니다. 4번이네. 4번. 이게 이 말은 이제 배우자 없는 분은 서글픕니다. 우리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뭐 최대한 30억까지, 그 다음에 우리 증여할 때도 6억까지 이런 공제 혜택이 있는데 배우자를 이용하자 이런 거죠. 배우자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나 배우자 없으면 진짜로 배우자가 없으면은 상속세 많이 냅니다. 일단 기본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5억을 못 받으니까 상속 재산이 얼마 없는 분들도 예컨대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그냥 짜스트로 말하면 10억 공시가격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으로 따져서 10억 정도면 세금 걱정 안 해도 돼 상속세. 그러나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이상은 걱정해야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용하는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이 사전 증여라는 것은 오늘 증여하고 상속을 묶어서 제가 지금 이거 하겠습니다. 밀접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이용해서 사후에 사전 죽기 전에 공제 사전 증여를 해란 뜻이 아니고요. 요 사가 아니고 일 나기 전에
사전. 세금 많이 나오기 전에 사전 증여 제도를 이용하자. 배우자를 이용하자. 또 우리 상속의 기술 중에서는 우리 배우자가 받을 부분에 자기네가 뭐 1.5를 받았다. 피상속인의 남편의 자산에 대해서 1.5 부분을 자기가 받았다. 퍼센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최대 30억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건 그 유예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10년, 20년 고생했으니까 내가 천당에 가서 자리 잡고 있을 땐가 더 살다 와. 실컷 살다 오고 내가 이 남겨준 재산을 다 쓰고 오세요 하고 그 공제 폭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높다. 많다. 이런 뜻이죠. 30억까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좀 이용하자 이런 겁니다. 배우자를 꼭 남편 입장에서 아내만 아니라 또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분은 남편을 서로 세금 때문에도 여기서 막 이혼도 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나이가 들으셔도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제 혜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랬어요. 우리 세미나 시간에는 그 아내를 이렇게 구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10년 동안 120개월 동안에 6억을 공제해 준답니다. 우리 증여 공제해 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한 달 월급이요 가사노동비가 500만 원씩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곱하기 120개월 10년 6억 아닙니까? 근데 은퇴하신 남편은 돈벌이가 5억 아니죠. 50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배우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상속세, 증여세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좀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아까 증여받을 녀석들이 상속받을 녀석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우리가 남한테 퍼주지는 않잖아요. 타인한테 퍼주면 5년 동안 합산해요. 우리가 직계 비속 배우자에 한 것은 10년 동안 합산하지만 남한테 퍼주는 것은 5년만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상속세 뭐예요? 대표적 아주 기본인 거니까 그 상속 그 남편 또 우리 선대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피자가 들으면 그 피보험자 피상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방송에 적절한 용어는 아니면 모든 거 앞에 피자가 따르는 거는 피 본 사람이에요. 피해를 본 사람. 그 죽은 사람은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피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 따로 있고, 이 분이 전체 10개 정도 대별하면, 아까 막 채권, 그 다음에 분양권, 권리, 그림, 꼴통품, 부동산, 또 금융자산, 예금, 근로자산, 부채 이런 거 다 합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증여세는 뭐예요? 증여세는 아까 살아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만큼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상속세는 누가 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형제가 3명인데 그래 너희들한테 1억 주니까 또 거기서까지 증여세는 안 거둘게. 이 형이 아니면 오빠가 다 내줄게. 이래도 상관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도 있고 혼자 내줘도 되고. 증여세는 그렇지 않죠. 증여는 증여받은 가액에 대해서 분명히 증여받은 수증자가 내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튼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이렇게 따질 때는 그 집안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여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3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사전에 증여를 다 해버릴란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내에 증여를 해주고 내서 10년 내에 상속. 그러니까 10년 내에 내가 죽으라는 소리나 이 소리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거 증여해준 거 다 합하니까 10년 내에 타인에게 증여해준 거는 5년 동안 거 다 합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비속에게 증여해준 거는 10년 것을 다 합해서 다음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상속해줘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물론
미리 낸 상속세, 아니 증여세라 할지 이런 건 다 여기서 이제 빼주겠지만 10년 내에 상속하는 거 10년 내에 돌아가실 분이죠. 그 다음에 아예 증여, 사전 증여 안 하고 나는 순수하게 내 인생을 마감할 때 상속하겠다. 뭐 10년이든 뭐든 한 푼도 사전 증여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증여해버리면 나란 집부터 권력의 누수가 내 힘덕이 와가지고 벌써 반찬이 된장찌개가 안 올라온다 이럴까봐 그냥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제일 저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은 저한테 혼나야 돼요. 이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좀 권력의 누수가 오더라도 미리미리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숨이 꼴딱 그러니까 넘어갈 때 상속하신 분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종류로 할 수. 근데 다 틀려요. 세법상의 적용 원칙.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리 사전 증여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다음에 공제받을 게 거꾸로 없어요. 이런 기본 공제에서 우리가 상속해준 부분에 대한 것들 빼주거든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다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이 차이점과 기술적 분석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는 상속세, 증여세 이제 기술이 필요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여튼 재테크는 기술이 필요한다 그랬는데, 여섯 번째 보면, 이건 꼭 세금 중에서 기술 들어갑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내실능 중개할 때 빠떼루 그러는데, 이제 기술. 그래서 이건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절세를 플레이는 짜는 것도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테크도 기술이지만 세테크도 당연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상속세랄지 증여세 상징법에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증여 받을 때나 사전 증여 받을 때 특히 이렇게 감정 평가 금액으로 딱 좀 감정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좀 더 내더라도 증여를 받아놓으면 다음에 상속할 때나 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 이렇게 좀 유리한 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뭐 그 토지는 토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예컨대 뭐 시골에 논밭이 좀 있는데 막내가 아버님을 이어서 농사를 짓는다더라. 뭐 영농 후계자잖아요. 뭐 그분에게 토지는 그분에게 상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증여도 좀 그런 면도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시 같은 데는 봉양해서 이렇게 5년 이상 가시 합가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이 살다 보면 뭐 5억 범위 내에서 다음에 상속세일 때 상속할 때 뭐 공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세법상 기술, 세법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속세 기술을 각 지방마다 각 집안에 맞게 기술을 써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세법은 통일된 세법이고 한 가지 국회에서 조례로 통과된 법이다 할지라도 각 집안의 개인별의 그 어떤 처해 있는 그 자산 상태랄지 어떤 분은 비상장 주식만 많이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주식으로 우리가 물려두게 되면 뭐 65%까지 되잖아요. 뭐 이런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 증여 재산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상속, 증여, 전쟁이 이렇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기 때문에 반란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작은 아들은 이렇게 하고 너는 좀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번에 이만큼 증여한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권위가 사 있는데 이게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시고부터는 총사령관이 없어졌잖아요. 그 반란군이 나는 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정법원도 그렇고 이런데 제가 이제 자주 가보고 그러면 하여튼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혼할 때도 뭐 좋은 곳은 왜 너가 갔니? 왜 안 좋은 안 오를 아파트는 나를 주니? 이걸 차라리 현금으로 주라. 왜 안 팔릴 토지를 나한테 주니? 왜 또 형님은 좋은 아파트를 받고 왜 나는 또 저 강원도 꼴차기 산을 줍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의 시작.
전쟁의 서막.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꼭 하는 것이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 전략을 짜서 국가의 세금을 국세청의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나는 이 목적보다는 이 싸움을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섭섭함이 없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평정을 해버린 거지. 반란군들을 반란군이란 말은 써서는 참 이상하지만은 하도 많이 사후 반란이 많다 이 말이야. 컴플레인이 많고 나는 너무너무 내 직업 중에서 하도 많이 보니까 어느 집안이 재산 100억 30억 50억 있는 집안 치고 형제가 대여섯 명이면요 만족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5명을 똑같이 100억을 5명을 20억씩 나눠준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재산은 내가 먹는데 왜 내가 덜 가져. 무슨 소리야. 내가 병수발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는 기여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오빠는 5년 전에 7년 전에 사업하면서 아버지 재산을 홀거당 반을 말아먹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유류분을 청구해. 그게 정말 할 일이야. 뭐 할 짓이야. 뭐 이렇겠지. 뭐 그래가지고 싸움이 한단 말이에요. 싸움. 뭐 초상집에 가보면요. 장례식장 가면 싸움하는 집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 내가 내 죽으면 그래도 내 재산이 4, 50억 되겠군, 100억 되겠군 그러면 하여튼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런 뜻에서 가문의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남의 건물주 분들을 상대로 지금 6년째 상속세 증여세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별별 분들 많습니다. 아주 별별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라 그래요? 그 장판이라 그러나 그 침대 밑에다 2억을 그냥 이렇게 수표로 이렇게 하나가 자기가 침해를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누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나 그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언제 이거에 대한 책을 하나 써라 그래도 참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요즘 증여를 할 때 고액 10억 정도 이상 뭐 7, 8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액 고가의 전세 자금에 대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서 이렇게 고가의 전세를 삽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10억 이상의 고가 전세 자금에 소득이 없는데 PCI 기준으로 딱 보니까 엔티스가 딱 프로그램이 읽었는데 이분이 백수인데 이렇게 큰 10억짜리 전세에서 사시네. 나이도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래서 그 당시 145억 정도 추정했죠. 세금을 물고 뭐 앞으로도 더 근데. 근데 이런 것을 어떤 시스템을 전번에 도입해서 많이 앞으로 이제 클리어하게 다 세금은 누가 걷는다 그랬습니까? 세무공무원 2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걷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 서울 같은 데 보면 저 양평동에 있는 그 엔티스 프로그램, 사이버, AI, 인공지능이 걷는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기계가 걷는 겁니다. 기계가 걷는 것은 사촌도 안 봐주고 아버지도 안 봐주고 뇌물도 안 받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제가 그 전번 시간에 말했던 행안부에서 하던 거 렌탈하우스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임대 주게 되면 RHMS 시스템이 이제는 꼼짝마 임대된 임대차에 관한 소득이랄지 여러 관계랄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딱 앞으로 잡아낼 거야. 임대소득에 대한 것도 잡고 이렇게 증여세 떳떳하게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것이 제대로 증여세를 안 냈으면 증여세를 물겠다. 이게 8번은 고액 전세 자금에 대해서 앞으로 캠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 하신 분들도 올해까지는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표준계약서 작성해 주시고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랬죠. 전번 시청자분들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삼형제 합동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국세청, 행안부, 국세청하고 행안부,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이런 데서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임대차 시장을 꽉 한눈에 그대가 10년 전에 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돈의 흐름, 돈은 흔적을 남겨요. 돈은 꼬리가 길어요. 꼬리가. 그래서 돈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꼬리가 밟히는 거죠. 꼬리가 길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라. 그 다음에 9번은 가족 간 돈 거래. 가족 간 돈 거래 하자. 아버지 돈장 꼬시세요. 뭘라고? 아니 이런 시스템이 RHMS가 있으니까 저 장가를 가야겠는데요. 방 3개짜리 얻어야겠습니다. 얼마 꽂아? 그럼 아버지 한 3, 4억 꽂으세요. 근데 이거 저 이춘모 교수가 이 세테크 재테크할 때는 재작년에는 8.5%인데 4.6%로 차용증 가지고는 인정이 잘 안 된대. 그러니까 공증을 하거나 이자를 내가 4.6%,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이상, 약 그러니까 2억 한 1,600 되던데 아무튼 이런 것을 꿔갈 때는 공증하고 이자를 너가 나한테 딱딱 붙여야 된다더라. 그래야지 증여로 간주 증여로 안 하겠다더라. 그래서 가족 간에 돈거래 하잖아요. 이제 4.6%. 그래서 작년인가요? 뭐 장관이 이거 할 때 많이 대두됐죠. 아, 저렇게도 부자들은 돈 관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 특수관계인 간의 돈거래 이런 거 할 때 흔적을 남기시고 꿔주는 건 좋은데 적정한 이자를 받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상속증여세에서 그 인정하는 이자율을 4.6% 이상은 아버지한테 드려라. 아버지한테 아버지뿐만 아니지 뭐 어머니가 꿔주든 뭐든 어떤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아라. 그 다음에 10번은 아까 이 기술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기타적인 사항이 있겠죠. 기타 기술. 제가 이제 이걸 요령을 알아서 하도 분필이 이렇게 잘 부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안 부러지는 걸로 해가지고 하도 칠판이 흐리게 나온다 입장에서 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올 거예요. 이제 기타 기술을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그 3억 정도를 전세 자금을 좀 이렇게 대준다 그러나 꿔줄 때도 아들한테도 꿔주고 며느리 됐잖아요. 이혼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할 사람께 며느리한테도 증여를 하고 그러면 이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면 기술적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세이빙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몰아줄 것이냐, 며느리 될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10가지 정도,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상속세 증여세를 일상화시켜라. 나는 그동안에 2%들만 상속세 증여세 내고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다더라 그랬는데 아니다. 이제 종부세도 전번에 그랬죠. 보유세든 상속세든 증여세든 일상화된 세금이 돼버렸다. 종부세도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도 내년에 이제 하여튼 올해 12월 달에 한번 가서 해보면 내년에 뭐 나도 종부세 대상자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되도록이면 지변 등기 가지고 처음부터 따로 국밥으로 딱딱딱딱 짚고 넘어가 버리자. 그래서 지변 등기 하지 말자. 금융자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이용하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기술이 숨어 있다. 세테크의 기술이 숨어 있다.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아까 3단계로 나눠졌죠. 증여냐 10년 내냐 이런 거냐. 그 다음에 순수한 나는 증여 사전 증여 없이 상속세만 낼 거야 이런 분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됐고 전세 고액으로 전세 얻을 분들 요 RHMS 시스템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가족간에 돈거래 할 때는 분명하게 흔적을 남기고 이자 지급해라. 기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를 10가지를 제가 이제 대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별로 한 번 더 요건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제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앞으로 내야 될, 만약에 나도 한번 상속세 한번 내봐야 돼, 내봤으면 증여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대별적으로 한번 훑고 넘어갔고요. 이제 개인으로 넘어옵시다. 이제 개인으로 넘어오면 개인의 한 집안으로 넘어온다면 어느 A라는 집안이 굉장히 부자라고 하자고요. 강부자 부자를 써서
부자네. 이런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1번적으로 부르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랄지, 이게 뭐 작년 201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뭐 3만 몇 건이던데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랄지, 상속재산, 이거 이제 싸움이 서막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각 집안의 이제 유류분이랄지,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 소송이랄지, 이런 것이 각 지방에 이제 발생합니다. 이 유류분은 내가 세법을 연구하다 보면 1991년 1월 1일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 아주 내가 피만 섞였지 내 자식 같지가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내 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주시오, 또 뭐 기타 친족은 3분의 1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건다든지, 속만 썩이고 아버지 재산만 뺏어가고 어디 뭐 추석 때나 이런 설 때는 맨날 여행만 다니던 녀석이, 예?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했어요. 우리 어차피 뭐 우리가 혈족주의.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여했다 이거야. 기여했다. 오빠들은 바쁘다고 사업한다고 대학 교수라고 안 와, 집에. 그런데 나는 뭐냐, 그래서 막내딸이 계속 병수발을 해.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을 이렇게 이분이 100억을 남겼으면 이게 이분에게 20%나 30%를 좀 더 주면, 자기가 받을 지분 빼고 이렇게 더 주면 좋으련만,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미안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작은 아들이 병수발했다 그러면 큰 아들은 뭐고 부양 의무를 할지 여러 가지가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기업은 부자가 다 부정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 일부분은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서 저기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요 기업은 제도가 내가 아무리 효도를 한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효도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싸움에서는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나 20%를 좀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자식 의무 부양이 좀 퇴색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뜻이냐, 부모님이 아팠는데 부양 하나도 안 한 녀석이나 그냥 주주장충,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맨 우리 어머니 가서 케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그런 여동생이나 똑같이 그러면 다음에 상속재산을 나눠 갖느냐, 법정 지분대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 누가 부모님 모시려고 그러겠느냐. 나는 죽도록 10년간 병수발했는데 나는 뭐냐. 그러나 법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가 속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집안별로, 아까도 말했듯이 개인 집안별로 전부 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실무 재산 이렇게 할게요. 실무, 상속이나 증여나 자산. 자산은 자본금 플러스 부채니까 부채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나는 부채만 가지고 있어. 우리 민법상 상속의 종류가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죠, 상속. 나는 무조건적으로 나는 상속재산 다 받을 거야. 단순 승인할 거야. 부채가 많든 없든 다 단순 승인할 거야. 한정 승인할 거야. 아니야. 나는 올투게더 나스ing 한 푼도 안 받아. 상속 포기할 거야. 이렇게 세 종류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어떤 형태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 10개는 요거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 그래 요것은 한번 10개로 대별을 해가지고 동글뱅이를 한번 쳐보면 되겠어요. 10개를 내가 쭉 조사를 해서 1번, 그래도 우리가 베이머 부모라 할지 실버 세대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나 재산이 딱 100억인데 부동산만 80억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분도 있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있죠. 금융소득. 예금을 했는데 뭐 거기 소득이 있다든지.
금융소득. 3번이 뭐냐면 보험 많이 들잖아요. 무슨 어디 회사 보험, S보험 뭐 무슨 보험금. 이거 전번 시간에 했던가 시즌2에서인가 보험금 가지고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식 세대들이 상속인이 납부해가지고 보험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전략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거 이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내가 보험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제 각종 권리. 금융소득, 보험금,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각종 권리. 이걸 처음 써보니까 잘 안 되네요. 권리. 뭐죠? 분양권에 관한 관리, 뭐 입주권에 관한 관리, 또 어디다가 탁 상가를 내는데 저 권리금만 10억짜리 돼.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아버지가 사망해도 권리금 권리 있잖아요. 권리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요새 뭐 국채랄지 회사의 사채 채권이랄지 채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는 좀 채권장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무형재산권 있을 수 있잖아요. 작가랄지 뭐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다가 돌아가셨다. 뭐 그런 거랄지 그런 뭐 작가. 그 다음에 특허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무형재산권. 이런 게 좋대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것 좀 하셨으면 좋는데 이런 거 없이 돌아가셨어요. 무형의 재산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소득 있잖아요. 근로소득. 이런 소득 같은 거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자동차가 무슨 S회사의 독일제다. 그러면 뭐 자동차.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선박을, 요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것도 다 상속재산이에요. 뭐 별거 다 있겠죠. 뭐 있고 자동차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골프 회원권. 어디 골프 회원권은 뭐 5억이다, 뭐 16억이다, 뭐 회원권.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발굴 이런 거 상장된 것이랄지 비상장, 엔젤 주식이랄지 비상장이라달지 이 주식으로 많이 밀려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녀석은 저 맨날 사업만 실패하니까 우리 손주한테 주식을 좀 물려줘야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임대보증금. 요새 전세가 뭐 반푼이 강남의 보증금이 부모님이 전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갚아야 될 빚일 수도 있고 빚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상가의 가게의 보증금이 5억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 상속자산도 빼야 되잖아요. 빚이잖아요. 부채 이런 거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타인에게는 5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금액 이런 거 12 사전 증여했다. 나는 죽을 때 골치 안 아파야 되니까 가볍게 해야지 저승 가는 길이 보따리가 가벼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전에 다 증여해버리자. 이런 분도 있죠. 그 다음에 PCI, 소비 지출, 소비와 지출 이런 걸 다 따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각 집안마다 가지고 있는 실무적인 증여세 상속세를 상담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 소비 지출, 사전 증여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소비 지출 같은 것은 옛날에는 5년인데 요새 3, 4년으로 줄여들었더라고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그 전문직 직업인들 이런 거 재산이 이만큼 늘었는데 왜 너가 신고한 것은 이거밖에 안 되니? 지출하고 재산 늘어난 거 합해보니까 신고한 금액보다 어이구 엄청나게 많던데 적던데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와 지출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PCI 시스템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기 터키나 로마에 가서 짜장면 먹은 거, 곱빼기 먹은 것도 다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그대가 10년 전으로 해서 전후는 아니겠네. 뭐 후도 될 수도 있겠네요.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홍콩 가가지고 뭐 마카오 가서 이걸 뭐 당겼다. 뭐 도박 같은 거 하다 걸리잖아요. 전부 다 이런 소득 지출 이런 걸로 사이버 경찰대가 있지만 사이버 세무서 AI 수준의 엔티스라 그런 프로그램 속에 1억 5천만 개? 작년에가 6천억 개? 아무튼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쫙
5,200만 명의 주민등록별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뭐라 할까 이런 디지털화된 세금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될까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4번, 이제 3번은 그렇고 실무 각 지방마다 집안마다 케이스별로 다 틀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4번은 상속은 증여야 그렇지 않지만 상속은 예고 없이 오죠. 예고 방속이 없어요. 예고 없이 오는 거죠. 이건 하늘의 일이죠. 하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요새는 뭐 사고사도 있지만 하여튼 병사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하시던 상속의 플래닝을 이건 짜라는 뜻이에요. N자를 한 몇 개 붙일게요. N은 연도를 말하니까 플래닝을 이렇게 해서 짜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단위, 3년 단위, 4년 단위, 적어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온다. 어느 성경의 기절이 생각나네요. 밤에 도둑처럼 온다 이 말이에요. 밤에 도둑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집안마다 내가 좀 시간이 있네요. 제가 이게 생방송 형식으로 찍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저 시간에 제가 이 노이로제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한번 찾아봤더니 매년 사망자가 25에서 26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걸 이 상속세를 안 내거나 불성실 가산세를 할지 이런 걸 또 모르고 무신고 해가지고 1년에 600억 이상씩이 가산세를 내고 그러더라고. 600억. 그러니까 그냥 상속세는 싸우다 보니까 네가 내라 내가 내라 나는 몰라라 뭐 배째라 뭐 오빠 네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라 이러다 보니까 가산세, 가상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600억 이상의 가산세를 낸다. 80년대에는요. 80년대는 물론 내가 강의를 안 하고 내가 대학에 있었으니까 출가 애인 딸은 특히 출가 애인 딸은요. 이게 유류분 청구가 유류분이 관계되는 것이 1991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80년도, 87년도, 88년도 이럴 때는요. 출가 예인은 0.2%밖에 안 됐어요. 0.2%. 너는 출가 예인이 어디서 이거 손을 벌려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 0.2% 줄게. 지금은 전부 다 1.5. 배우자 이거 더 줘야 돼. 이거 너무 적어요. 다 여기서 배우자들이 오래 하잖아요. 나는 이게 한번 바꾸려도 안 바꿔지는 거. 이걸 배우자를 그냥 확 줘버려야 되는데 1.5 주고 1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80년대에는 0.2% 이만큼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호주제도 바뀌기도 했고 이만큼 준다고 너는 출가 애이니까 시집갈 때 많이 해갔잖아. 그러고 오빠가 그러면 바로 우리 변호사가 오빠 찾아갈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0.25 줬어요. 지금 몇 번까지 하다가 4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개인 집집마다 닥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 상속세 증여세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랄지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랄지 종합소득세랄지 이런 것은 법인세랄지 이런 것은 내가 자율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율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가소신고 됐군요. 좀 더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율 납부 신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만큼은 이 세 가지 세금, 상속세는 좀 틀려요. 어떤 부분이. 그건 반반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정부에서 부과해서 결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무섭다 그랬죠. 정부에서 부과를 해. 그래 결정을 딱 한 다음에 자 9개월 사망일부터 9개월 해외 거주자, 또 6개월 국내 거주자, 증여는 3개월 이내 이렇게 딱 신고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우리 팀들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3개월간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저희가 우리 지방 세무
지방청에서 국세청에서 하는 녹화 세무서에서 또 뭐 큰 것들은 60억 옛날에 100억인데 요새는 또 한 30억으로 줄어들었대. 막 30억 이상 이런 것은 우리 6개의 지방 국세청에서 디테일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TF를 구성해가지고 이 정도면 제대로 냈구만요. 그렇게 사인할 때 결정을 하겠다. 정부 부가 결정주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또 한번 보는 거예요. 포괄적 세금, 포괄적으로 이거 이게 과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또 한번 부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 정부세는 빼더라도 상증세, 상속세, 증여세는 굉장히 사후 관리가 엄격하고 정부에서 부과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사인이 나야지 도장이 꽝 찍어야지 안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5분 남았다니까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겠네요. 어이구 아직도 좀 먼데 추정상속 그 다음에 증여의저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것은 뭐 전번에 몇 번 했어요. 망자가 피상속인 1년 안에 2억이 어디로 갔느냐 2년 이내에 5억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된 이거 자료 제출 못하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어이구 서선의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다방 마담한테 퍼줘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본처가 세금 내고 그 서산의 마늘밭에서 피땀 흘린 거 세금 내고 저 1,000원 저 다방에 어떤 1,000원 어르신이랑 그냥 뭐 뱃놀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금 안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참 하면 안 되는데 좀 얌전해야 되는데 좀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다음에 말했어요.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증여의제가 중요하죠. 이런 게 추정상속, 증여의제. 이 증여의제는 형식은 증여가 아니야. 이렇게 형식은 증여가 아니지만 우리 주식 같은 게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는 증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재벌의 부자들은 싼 값의 주식으로 탁 물려줬다가 4, 5년 후에 보니까 그냥 증여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포괄적 뭐 상속주의, 뭐 증여 뭐 이런 개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증여, 특히 주식 증여할 때 증여의제, 그 다음에 추정상속, 그 다음에 보험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1년 내에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2억이 없어져 버렸다. 마늘밭에다 묶었는지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5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았는데 5억을 받았거든요. 없어져서 돌아가실 전에 5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년 이내에. 그럼 그분이 2년 이내에 어디가 아무리 가서 그 어디 읍내 다방에 가서 마담하고 커피를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다 쓰겠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쓴 걸로 보느냐. 자식하고 배우자가 쓴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욕을 할 수밖에 없어. 욕하면 안 되지. 뭐. 아버지는 왜 그냥 그걸 어디다 돈을 다 써버렸을까? 뭐 그런 거. 그것을 배우자하고 자식이 쓴 걸로 의제, 증여 의제 하겠다. 아니죠. 간주 상속하겠다. 추정 상속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다 됐네. 금융거래 조회 통지서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요거 단어만 하고 갈까요? 요새 여러분들 통장거래 자십시오. 금융거래를 뭐 경찰청에서도 하고 그래요. 범죄적인 거 거래, 금융거래 조회 통지서. 이거 받으신 분은 많아요. 의심스러운 거래잖아요. SPR, 커런스 자금, 현금 막 1,000만 원 이상씩 막 ATM기에서 빼는 거 이런 거, SPR, CTR 뭐 이런 금융 거래를 조회를 해가지고 하겠다. 통지서를 보내고 또 이거 소명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계 투명하게 하십시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의 불편한 진실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만 제가 아웃라인만 잡아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30
4, 5, 7강 뭐 언제쯤 되겠죠. 그때는 정말로 이제 기술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상속세 증여세는 기술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기술을 걸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속세 증여세로부터 이런 거 소명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고통받은 시청자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요령 알아볼까요? 국세청은 뭘 좋아하냐면요. 솔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솔직하고 그 조사팀하고 맞서지 마세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다 잡아냈는데 제가 이런 말 합니다. 혹시 그렇게 소명하라 그러고 혹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다시 말해서 솔직해 주시면 국세청은 많이 양보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맞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7강 상속세 증여세의 아주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크게 한번 더듬어 봤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주말에 새 특크, 제 특크 27강을 마무리하고 28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